중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관절 통증, 근력 저하, 혈관 질환. 준비 시작. 안 되죠. 못 버티죠. 먹고 숨쉬고 걷는데 꼭 필요한 600여 개가 넘는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생존 근육이 줄어들면 골관절염, 골다공증뿐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 같은 혈관 질환은 물론 돌연사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고령의 생존율이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치하면 수명을 단축시키는 근육 감소.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한 건강관리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외출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한 중년 여성. 그런데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이는데요. 다리 또 지나. 아, 예? 다리 지나. 어디가 주간한데? 어금이야. 큰일이야. 1년 전에 건널목 건너면서리 다리 지나가지고서리 그때부터 지금 그냥 고생 갖고 있어요. 계단 앞에서 또 한 번 위기를 맞습니다. 아이고, 내려갈 땐 죽을 것 같아. 처음에는 오른쪽이 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했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오른쪽도 치료하니까 또 왼쪽이가 아파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날이 갈수록 집에 가는 길이 멀게 느껴진다는 분옥 씨. 걷는 것조차 마음처럼 되지 않아 속상하기만 합니다. 허리야 이거 팩이나 해야 되겠다. 요즘처럼 추울 때 더 심해지는 허리 통증. 임시 방편으로 통증을 가라앉혀 봅니다. 이게 온열 찜질팩이라고 네, 허리가 많이 아플 때 이거 좀 하면 좀 기분이 조금 안 아파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잠시 쉬었다가 식사 준비를 하는 분옥 씨. 먼저 냉장고 속 식재료부터 확인하는데 아무리 봐도 채소와 과일밖에 안 보이는데요. 과일을 별로 좋아는 안 하는데 밥 해먹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냥 편하니까 과일을 먹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고 난 뒤로 걷는 것뿐 아니라 앉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서는 것보다 앉을 때 제일 힘들어요. 지금도 이게 다리 이름 첫째는 이 오금이에요. 이 오금이 이게 아픔에 허리 협착증이라 해가지고 하도 아픈 데 많으니까 진짜 눈물이 날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서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분옥 씨.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먹는 것조차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끼니를 간단하게 때우는 일이 늘고 결국 과일로 해결하게 됐다는데요. 귀찮다. 조금 누웠다가 허리야. 분옥 씨는 여기저기 몸이 망가지면서 점점 무너지는 일상을 묵묵히 견디고 있습니다. (20년) 전 한국으로 들어와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분옥 씨. 2년 전 갑작스레 허리 통증이 시작되면서 건강을 돌보지 못한 지난 세월을 후회했다는데요. 혈관 질환까지 겹쳐 마음고생이 심했죠. 다 약이에요? 예, 이게 약이에요. 이게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약이에요. 고지혈증 약은 작년부터 먹고 고혈압 약은 어서는 10년 넘었어요. 평생 먹어야 하는 혈관 질환 약을 매일 챙겨 먹는 일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기검진을 위해 찾은 병원. 여러 마디에 걸쳐서 협착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근육하고 좀 상관이 있어요. 이 근육이 보시는 것처럼 까만 게 실제 근육이란 말이에요. 근데 까만 부분 외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지방이에요. 이미 근육 감소가 진행되고 있는 분옥 씨. 이 환자분은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오른쪽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하는 소위 이제 저림감을 호소하는 분이셨는데요. 특히 발등 쪽으로 저림감이 심하신 분이셨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자세 변화도 생기게 되고요. 근육이 부족해지고 결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떨어지면서 그 해당되는 마디에 있는 디스크라든지 관절 같은 부위도 나빠지면서요. 질환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600여 개의 근육은 수만 개의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근섬유가 줄어들면서 근육의 양과 근력도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40대 이후 근육량은 매년 4%씩 줄어들고 6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30% 감소합니다. 그러다 보니 60대 이후에는 30대 근육량의 절반만 남게 되는데요. 60대 이후 어르신들이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질환 등의 척추관절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질병 또한 근육 감소와 관련이 매우 높습니다. 근감소가 심한 경우 낙상이나 골절, 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증가되기 때문에 노년층의 경우 근감소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닥터하우스를 찾아오는 중년 여성. 아, 무릎도 시리고 다리도 아프고 오느냐고 힘들어 죽겠네. 계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예, 저기 요새 팔다리도 쑤시고 어깨도 아프고 네.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 좋은 말씀 듣는다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네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체험단의 건강 고민을 해결해줄 닥터하우스 전문가 두 분입니다. 자, 일단 정수자 씨는 어떤 고민 때문에 닥터하우스를 찾아오셨나요? 요새 막 또 날 추우니까 무릎도 시리고 손발도 진하고 막 이래서 왔어요. 아, 저도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기운도 없어지고 또 막 근육도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찾아왔거든요. 두 분이 좀 비슷한 면이 있으세요, 원장님. 근데 두 분 특별히 또 질병은 없으세요? 가족력이 있어서 당뇨 약 먹고 고혈압 약도 먹고. 고혈압 약도 드시고. 우리 박찬은님은? 고지혈증하고 혈압이 좀 높아서 두 가지 먹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이제 공통점을 좀 살펴보면 몸 속에서 근육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40세 이후에 근육과 그다음에 근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거든요. 기력이 떨어진다. 여기저기 아프다. 그다음 기운이 없다. 이런 게 다 근감소증의 증상이죠. 그다음 심하면 길을 가다가 균형을 못 잡아서 낙상해서 골절 등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년 이후에는 특별히 이제 근감소증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본인이 좀 이렇게 근육이 줄어들고 기력이 약해진 거를 좀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법이 있나요, 선생님? 가장 쉬운 방법, 내 몸에서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핑거링 테스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어려운 건 아니죠? 아주 쉽습니다. 자, 예쁘게 예, 엄지손가락하고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대보세요. 이게 바로 핑거링. 손가락 반지죠. 자, 이것을 자기 종아리에 가장 이렇게 넓은 부위, 종아리 가장 이렇게 두꺼운 부위에 대보십시오. 손가락이 완전히 이렇게 포개지는 경우, 포개지는 경우는 근감소증이 이미 위험한 단계이다. 지금 빨리 근육이 늘리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다. 우리 박찬은님 같은 경우에는 딱 맞죠? 네. 이거를 저스트 피트라고 하는데 근육량 감소를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을 수 있다. 중수자님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종아리 근육량을 잘 관리하시면 되고. 두 분 이제 근육량이 감소하면 근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분도 그런 경우가 좀 있으셨나요? 아는 지인들하고 이제 길을 갈 때도 똑같이 출발을 해요. 근데 저도 부지런히 쫓아가. 근데 어느 시기 가서는 한 사람은 지인은 조금만큼 가고 저는 뒤에서 또 어슬렁어슬렁 걷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하고 또 틀리더라고. 그래,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예. 운동 요새 못하니까 뱃살 나오고 살도 한 7, 8kg 찌고 뭐 근육이 금방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이
몇 개가 있냐면 600여 개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하나하나가 수만 개의 건섬유가 모여져서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건섬유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근력도 이제 정상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모든 어떤 신체 대사, 생존에 관여하는 근육이 바로 생존 근육입니다. 자, 생존 근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우리 몸에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24시간 쉼 없이 움직이는 게 있죠. 맞습니다. 바로 심장 근육입니다. 심장의 근육이 빠지게 되면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증상뿐만 아니라 심부전, 심장마비 등 갑작스러운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몸에 600개가 넘는 근육은 30대 전까지는요, 아유, 좋죠, 몸이. 그런데 이게 30대 이후부터 근육의 밀도도 줄고요, 기능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40대 이후 매년 1%씩 따박따박 감소가 됩니다. 70대 이후가 되면 25%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이 근감소증을 앓고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의 하나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고, 우리 한국도 2021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등록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걸 잘 관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질병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줄줄이 심각한 병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먼저 이제 주의해야 될 질병 중에 하나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이미 앓고 계시는 질환이에요. 바로 당뇨입니다. 당뇨? 예. 당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저장하는 가장 큰 창고가 바로 근육입니다. 근데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포당을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혈액 속에 포당이 그렇게 남아서 돌아다니다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578명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근감소증이 있는 경우에는요, 심혈관 질환 위험이 76%나 더 높게 나타나니까 어떻게 보면은 팔다리에 빠진 근육을 질병이 메꾸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죠. 근감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손에 악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실제 한 연구를 보면 300만 명 이상의 악력을 이제 비교 분석했더니 악력이 낮은 사람은 평균인 사람보다 심혈관계 질환, 암 등 주요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악력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의 근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탈씨름에서 한 번도 못 이겼어. 나는 엄두도 안 나. 자, 악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인 사과 쪼개기. 나 옛날에 잘랐는데 진짜로. 진짜 잘랐어요? 나 못 잘랐어. 이렇게 해서. 젊었을 때도 저거 못했어. 나 못해요. 오, 야, 이게 안 돼. 아, 나 이러다가 손가락 부러져. 야. 혈압 올릴 것 같아. 이거 잘 쪼개면 연애 박사님. 이거 잘라다 혈압 올릴 것 같아. 악력이 낮다면 소나기 힘을 키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신에 근육량을 늘리는데 집중하게 되면 따라서 악력이 올라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게 돼서 전체적인 근육량이 늘어나고 근력이 강해지면 악력 또한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요, 이 앞에 오늘 나오신 두 분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오셨다고 합니다. 근력 저하를 호소한 체험단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지금 요새 또 고지혈증도 좀 높아졌다 그러고, 또 제가 이렇게 이제 팔다리 같은 데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지는데 많이 걱정돼요. 겨우니까 근육도 걱정되고 혈관 문제도 걱정되고 운동 제대로 못하니까. 기본적인 검사와 근육의 상태를 알아보는 엑스레이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박찬원 씨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어머니는 엑스레이상에서 봐도 어머니 근력은 좀 많이 없으세요. 여기 보면은 근육이 양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다 근육인데 이게 너무 얇아요. 무릎 자체가 이렇게 잘 받쳐줘야, 근육으로 받쳐줘야지 무릎에 부담이 덜 가는데 어머니는
근육 자체가 너무 없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관리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키워가지고 당뇨로 진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모으고요. 이게 서셔서 왼쪽 다리를 이렇게 딱 서서 이렇게 버텨보세요. 제가 이제 몇 초 정도를 버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안 되죠. 못 버티죠. 이번엔 정수자 씨의 결과가 궁금한데요. 인공관절을 하셨네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공관절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넘어지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넘어지거나 이러면 어머니는 여기 부분이 좀 더 얇아요. 여기가 넘어지셨을 때 이 부분을 이렇게 딱 끊어지게 되는 골절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력을 계속 키워줘야 되고, 근력을 키워준다는 거는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는 것도 있고, 단백질 섭취를 또 많이 해주셔야 돼요.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4초 정도 버티신단 말이에요. 버티지를 못하는 거는 근력이 좀 떨어져 있으신 거죠. 박찬원, 정수자 두 사람 모두 골격근 양이 평균보다 부족하고 혈당은 기준치보다 높아서 혈관 건강 개선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두 분의 결과를 모두 다 봤는데요. 일단 정수자 씨는 평상시에 좀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셨나요? 뭐 이제 불편한 거는 이렇게 어지러운 거 하고 또 이렇게 자다가 쥐가 잘 나요. 발끝 조금만 움직이면 지나서 막 방바닥 대고 막 뛰어야 돼. 그러면 좀 풀려요. 그리고 또 손도 이렇게 뭐 음식하다가 찬물로 씻을 때는 이 손가락 쥐가 나요. 전에는 이제 이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이제 주방으로 가서 음식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일어나면 이제 한참 막 침대에 걸터 앉아갖고 한 30분씩 앉아 있다가 늦게 이제 주방에 나가곤 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은 두 분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혹시 건강을 더 해칠 수 있는 습관이 있는지 일단 박찬원 씨의 일상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박찬원 씨. 체력이 떨어지고 나서는 장 보는 일도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물건을 고를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겁네. 들고 갈 것 같다. 다음에 사자.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이런 거 사다 놓으면 오래 먹을 텐데 못 들고 가겠네. 너무 무거워서. 사고 싶은 거는 많은데 기운이 없어서 못 들고 갈 것 같아가지고 자꾸 들었다 놨다 하게 되네요. 아이고 힘들다. 다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한 번 집 밖으로 나오면 쉬었다 가는 전용 벤치가 있을 정도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게 된다는 찬원 씨. 전에는 막 빠릿빠릿 했는데 요새는 막 걸음도 느려지고 행동도 느려지고 다 느려진 것 같아요. 한참 만에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시작합니다. 언제부턴가 자신도 모르게 그릇을 떨어뜨리는 걸 알아채고 가벼운 식기로 바꿨다는데요. 아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잘 집혀지지도 않고 그래요. 못 집고 또 억지로 집으려고 그러면 막 아프고. 이제 본격적인 식사 준비를 하는 찬원 씨. 채소 뭐 반찬 이런 거 많이 드세요? 아니 전에는 고기를 좋아했는데 요새는 채소를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다리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다. 아이고 힘들어. 젊은 시절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활기차게 사회생활을 했던 찬원 씨. 갱년기를 지나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찬원 씨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릎 통증과 고혈압에 이어 고지혈증 진단까지 받으면서 체중 조절을 위해 채소 위주의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고기를 먹자니 또 자꾸 뱃살이 나오고 또 소화도 안 되고 나이가 먹으니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고혈압, 고지혈증에 이어 당뇨까지 올까 걱정이 큽니다. 이게요, 고지혈증 약하고 혈압 약하고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고혈압도 왔고 고지혈증도 이제 왔고 그다음에 이제 당뇨가 올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또 엄마가 당뇨가 심하셔가지고 아무튼 그게 제일 문제죠. 당뇨 올까봐. 팔다리의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져 누워 지낼 때가 많다는 찬원 씨.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박찬원 씨의 일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일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서 저도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일반 식단이 너무 부실해요. 또 무릎 관절 때문에 다이어트를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무조건 먹는 것만 줄인다고 해서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감소증이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이 된다면 반드시 채소 반찬을 드시면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한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포함해서 식사하셔야지 다이어트에도 성공하고 건강감소증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수자 씨의 일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요즘 들어 근력이 떨어지면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정수자 씨. 요새 손목이 안 좋아가지고 손목 힘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자요 여기. 인공관절 수술 후 뭘 하든 자세가 불편한데요. 근육이 없으니까 팔에 힘이 없어요. 이 물자리 좀 봐요. 뭐 무거운 것도 못 들고 또 행기도 제대로 못 짜고 이 손이 지나고 이렇게 한 번씩 찬물로 하면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막 뛰나야 되고 하여튼 혈액순환도 안 되는지 손목도 힘도 없고 제가 한 10년 전만 해도 뭐 산 이산 저산 하루 6시간 7시간 타고 또 뭐 펄펄 날아다녔어요.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웬만한 일도 아니었는데 지금은 종합병원 종합병원 못다 여보 왜? 아우 나 이 병뚜껑도 못 따겠어. 아우 팔이 너무 아파. 뭐 잘못됐나 봐. 너무 깍다기가 안 따져. 아이고. 자기도 봐. 아이고. 뭐야, 금방 따지잖아, 이렇게. 아이고 빵 할 때까지 했는데 내가 되겠어? 아이고. 가사일은 내가 80% 도와주는데 가끔 부탁해요, 가끔. 몇 내가 근육 빠졌다 했더니 단백질 보충해야 된다고 고기 자주 먹으라고 가끔 이렇게 일주일에 한 2-3번씩 사와요. 불고기에 곁들일 젓갈까지 꺼내면 식사 준비가 끝납니다. 당뇨를 앓고 있는 수자 씨는 혈당 관리를 위해 식단 조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근육 빠졌다고 근육 많이 모여야 된대. 그냥 굴젓도 좋아하고 갈치젓도 좋아하고. 이게 갈치젓이잖아, 맛있잖아. 식사를 끝내면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제 혈압약하고요, 당뇨약하고. 매일 약을 챙기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는 수자 씨. 근력 저하로 일상의 불편을 겪는 그녀. 어떻게 하면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정수자 씨의 일상을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원장님 혹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정수자 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뇨하고 고혈압을 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짠 음식 속에 있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하면서 우리 뼈를 구성하는 칼슘도 배출되어서 고유다공증, 고유밀도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짜게 드시는 식습관을 좀 고쳐주시면 비만도 막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근육의 파트너를 확보할 수 있는 뼈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빠진 근육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것 같은데 어떤 약 먹으면 되나요? 예, 건감소증은 특별한 치료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어요? 하지만 건감소증은 약이 없는 대신 약과 같은 역할을 하는 특효약이 따로 있죠.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해서 근육의 재료를 우리 몸에 넣어주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을 키워주게 되면 건감소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자신의 몸무게 대비 1kg당 1g을 65세 이상은 1kg당 1.2에서 1.5g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더 주의하실 것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는 매 끼니 적정 섭취량을 분산해서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지금 앞에 성인 1일 단백질 섭취 권장량에 해당하는 식재료가 나와 있거든요. 자, 일단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저거 비싼 등심으로 준비했어요. 저게 이제 300g. 그런데 양이 어마어마한데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하루에 다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네. 세 끼로 나눠서 적당량, 적당량, 적당량 이렇게 드시는 게 매우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몇 그램 저울이 있으면 모르지만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 입니다. 뭐냐면 손을 펴보세요. 손을 펴보시면 고기나 생선이 내 손바닥 크기 정도, 요 정도 크기를 하루에 잘라 드시면 이게 이제 내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일반적인 단백질 식재료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는 1.5배는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단백질 요구량도 늘어나는데 반해서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몇 끼니마다 조금씩 나누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죠. 자, 이제부터는요, 근감소를 늦추는데 특급 비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빠지는 근육을 빵빵하게 채워줄 근육 빵빵 운동법을 오늘 소개할 트레이너 이하림입니다. 첫 번째 동작은 근육 빵빵 팔꿈치 스쿼트 동작을 해볼 거예요. 이제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 하체, 허벅지하고 엉덩이 근육인데 이쪽 근육을 빵빵하게 올려줄 동작이에요. 우리 어머니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그럼 자세 잡으셨으면 한번 앉아보세요. 앉아서 팔꿈치가 무릎을 눌러줬어요. 이때 땅 보지 마시고 앞에를 보셔야 어깨가 숙여지시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나고 다시 앉아서 하나, 아이고 나래. 둘, 조금 힘드시죠? 셋, 넷, 다섯 잡아줬어요. 아이고 다리야. 힘드시죠? 네. 이게 아마 기다리실 때 좀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안 하다 하니까 맞아. 발이 땡기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다리 힘이 막 빵빵하게 생긴다 그러면은 더 하셔도 되세요. 오. 5세트, 6세트 하셔도 되세요. 두 번째 동작, 밴드를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밴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동작은 근육빵빵 W 운동법이에요. 이 동작은 우리가 어깨나 견갑골 근육도 강화하면서 또 호흡 근육, 우리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호흡을 잘 해야 피도 잘 들고 대사량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체력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팔꿈치를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근데 우리 TV 보시는 어머니들도 이게 지금 어깨가 잘 안 펴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얘를 쭉 밀면서 더 위로 올리려고 노력하셔야지 자세가 좋아지세요. 매일 내가 밥 먹는다 생각하고서 영양을 몸에 준다고 생각하고서 해주시면은 이런데 빠져있던 근육이 생기고 호흡 근육도 활성화되면서 자세도 바로 되고 그다음에 근육량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어머니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네.
근육 강화에 도움을 주는 운동 잘 배워보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요,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는 비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 그 비밀이 이 안에 있는데요. 지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짠! 이게 뭐예요? 뭐 같아 보이세요? 우유 같기도 하고. 우유 같기도 하고 밀가루 같기도 하고. 자, 잔에 담긴 음료는 바로 산양류 바나나 주스입니다. 네. 단백질이 이제 풍부한 산양류하고 칼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풍부한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마시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근육이 생성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하얀 가루는 뭐예요? 예,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아, 네. 산양류 단백질은 말 그대로 산양의 젖에서 얻은 단백질인데요. 단백질 구성 성분이 우리 모유와 유사해서 분유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산양류의 단백질 함량은 100g당 3.6g으로 모유보다 더 3배가 높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75%는 유당불내증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 때문에 우유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화장실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증상이 모두 다 유당불내증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증상입니다. 아울러 우유에 있는 단백질들은 이렇게 응고가 되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 응고가 되느냐? 산을 만나면 응고가 돼요. 산양류 단백질은 이렇게 응고가 되는 특성이 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산양류 단백질을 이렇게 엉겨붙는 알파 S1 단백질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화가 상대적으로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모유의 주요 단백질로 알려져 있는 알파2 타입의 베타 카세인 단백질은 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소화 흡수가 매우 용이한 단백질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양류에는 모유의 대표적인 면역 성분으로 알려진 뉴클레오타이드가 풍부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병균이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며 면역 시스템 조절에 관여해서 면역력을 도움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최근 연구에서 노화세포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생성되지 않았고 또 젊은 세포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생성을 중단시켜 봤더니 곧바로 노화가 시작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런 산양류 제품에는 지방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지방 많이 들은 걸 많이 먹으면 어떡해요? 산양류에 들어있는 지방은 쌓이지 않는 지방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지방 크기가 일단 우유에 비해서 작아요. 그리고 중세지방산이라는 것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중세지방산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거는 장쇠, 얘는 중쇠,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짧은 특성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축적되는 형태로 사용되는 것보다는 태워서 에너지로 쓰는 형태의 것으로 더 많이 사용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착한 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한 동물 실험에 따르면요. 산양류 발효유를 섭취한 결과 혈당, 혈중 콜레스테롤 등이 모두 개선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양류가 당뇨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에 16주 동안 산양류와 우유를 각각 공급했더니 두 그룹 모두 공복 혈당 수치가 감소했고 산양류를 공급한 그룹은 혈청의 인슐린 수치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에 산양류 바나나 주스를 준비했으니까 한번 맛을 보도록 하죠. 네. 자, 한번 드시죠. 맛있네, 맛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 맛있네요. 자, 오늘 박민수 선생님 오늘 저희랑 같이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빠지는 근육은 채우고 있는 근육은 빠지지 않게 잘 지키고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근육 감소 이후 찾아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배우 곽정입니다. 데뷔 50년 차 독보적인 명품 연기를 선보이는 배우 곽정희 씨. 하루도 안 빼고 저 하루에 한 30분 정도씩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은 삶의 일부분이고
제 건강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정희 씨는 60대 이후 부쩍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다치는 일이 잦았다는데요. 제가 잘 넘어지더라고요. 3년 전에 넘어져 갖고서는 지금 다리 절골술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거 쇠를 빼는 수술을 했고요. 아까 환기시킨다고 했다가 제가 뛰어나가다가 또 넘어져 갖고 이렇게 까졌어요. 제가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팔다리가 좀 가늘어지고 이렇게 중부 지방이 많이 좀 이렇게 부풀어 올라서 전신 운동을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1972년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곽정희 씨. 특히 시어머니 전문 배우로 사랑을 받던 중에 청천벽력 같은 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다는데요. 이거 지금 뭐예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약들이에요. 약이 그렇게 많은데요? 많아요, 약들이. 방치하면 돌연사를 부르는 혈관 3고.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관리 중인데요. 제가 듣기로 근력과 생명은 연계가 돼 있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살려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여러 장기 조직 중에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중에 포도당이 남아서 당뇨를 유발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허벅지 둘레가 1cm 줄어들 때마다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남자는 8.3%, 여자는 9.6%씩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뇨 관리를 위해 근육 운동에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곽정희 씨.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당화혈색소거든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많이 나갈 땐 막 9점 몇 가지 나갔었는데 지금 현재 관리를 잘해서 5.7이 나왔습니다. 기분 좋으세요, 보시면? 당연히요. 왜냐하면 제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니까요. 집안에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근육 관리를 한 결과 건강을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유, 내 딸 왔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보쌈이랑 샐러드 사왔어. 아이고, 잘했어. 사랑하는 제 딸이에요. 안녕하세요. 곽정희 배우 딸 이지희라고 합니다. 이제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진짜 훨씬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지희 씨는 어머니의 건강 관리를 위해 단백질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데요. 저희들만의 비법이랄까 집에서 먹는 쌈장을 만드는데요. 파는 거는 좀 너무 짜고 달고 좀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좀 덜 짜게 먹기 위해서 두부를 넣어가지고 같이 으깨서 쌈장을 만들어 먹으면 더 담백하고 건강에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두부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묽기 때문에 요거를 면보에다가 짜서 으깰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물기를 제거한 두부를 쌈장에 넣고 참기름을 추가해서 잘 섞어주면 담백한 맛이 일품인 저염 쌈장이 됩니다. 곽정희 씨가 즐겨 먹는 근육 감소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단백질 밥상 완성입니다. 먹자. 잘 먹겠습니다. 우리 딸이 가르쳐준 두부 쌈장. 맛있다. 담백하다 진짜.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으면 좋아. 맞아. 너무 단백질만 또 몰아서 먹으면 또 안 된대.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 엄마. 알겠지?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아주 척척 박사네요. 그렇죠. 평상시에 저한테 잔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딸이 잔소리를 많이 하고 또 제가 또 유일하게 잔소리 하도록 허락을 하고 있죠. 제 건강을 많이 생각해 주니까요. 건강을 되찾고 다시 누리게 된 행복한 시간을 쭉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함께 산책을 하는 두 사람. 운동을 걸르면 안 된다는 거야. 맞아. 이렇게 걷다 보면 혈당도 내려가고. 이것도 근력 운동의 하나야. 맞아. 가벼운 산책으로 준비 운동을 끝내고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어갑니다. 아까 나올 때 좀 추웠어요. 추웠는데 지금 아주 땀나고 너무 좋은데요? 행복해요. 한마디로 행복해. 운동 중간에 잠시 쉬어가는 시간. 어우 좋다. 엄마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봐봐. 알겠어. 마주보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 복식호흡 같네. 자 이렇게 하고 하하호호호호 해봐. 하하호호호호 하하호호호. 알겠어. 이렇게 웃음 운동을 하다 보면 오장육부가 다 움직이고 얼굴 근육도 움직이고 또 따라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정신 건강에 좋고. 짜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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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챙긴 것은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나이 들수록 근육이 줄어드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마시고 있어요. 제가 우유 같은 걸 먹으면 꼭 그냥 탈이 나는데 이건 소화도 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챙겨 먹어요. 친구처럼 다정하게 건강을 챙겨주는 딸이 고마운 정희 씨. 진짜 다리에 좀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처음엔 딸이 챙겨줘서 이걸 먹게 됐는데 요즘은 제 스스로 아주 즐겨 마시고 있어요. 근육 관리가 건강 관리의 시작이라는 두 사람. 운동 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하체 근력의 30%가 증가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산양류는 체내 이용률이 높아서 뼈 건강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난소 절제술을 한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눠서 19주 동안 한 그룹에만 산양류를 공급했는데 대조군보다 요추 골밀도가 높아졌고 대퇴골 고관절 쪽의 골질 함량도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서 건강관리가 절실했던 체험단. 2주 동안 솔루션을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줄어든 근력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박찬원 씨. 채식 위주로 먹던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제 골고루 많이 먹고 있어요. 근력도 좀 생긴 것 같고 좀 오래 걸어 다녀도 피곤하지 않고 진짜 몸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줄어드는 근육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2명의 체험단. 2주 동안 식습관 개선은 물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했는데요. 또한 운동과 함께 잊지 않고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요? 산양류 단백질이에요. 근육이 없는 사람들이 먹으면 좋다 그래서 열심히 먹고 있어요. 이제 무언가 좀 이제 건강해지는 맛 그런 것 같아요. 꾸준히 솔루션을 실천한 두 사람. 그리고 2주 후 다시 찾은 병원. 과연 두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먼저 박찬원 씨는 골격근 양이 증가됐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개선됐습니다. 정수자 씨 또한 골격근 양이 증가됐고 혈당과 총 콜레스테롤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운동, 그다음에 식습관,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지금 내가 2주만 했는데도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이거를 꾸준히 더 발전을 시키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육 운동도 많이 하고 단백질도 많이 챙겨 먹고 그래서 근육이 좀 신경 써야겠어요. 이제는 식이요법도 철저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챙길 거예요. 단백질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매일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섭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기 때문에 주치의와 상의하신 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중년 이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생존 근육. 노화의 과정이라고 근육 감소를 방치하면 수명이 새어나갑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생존 근육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